폐암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컨셉이 나오긴 이래로 현재까지 이제 수술 기법은 나날이 발전하였습니다. 세계 폐암의 날을 맞아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수술 기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 빈센트 병원의 폐암센터의 흉부외과 현건용입니다. 폐결절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폐암 수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폐암을 수술하는 그 목적을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폐암 수술의 목적은 폐암이 속한 폐엽과 전이가 우려되는 임파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완전한 종양 절제를 통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폐암은 폐 안쪽에서 점점 커지면서 자라나고 이 폐 표면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기관지를 막아서 이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파절을 타고 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 가까운 쪽의 임파절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임파절까지 점점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수술은 이 폐암의 자체뿐만 아니라 전이가 일어나는 이 림파절 부분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폐를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쐐기절제술을 해서 이 최소한만 이 폐암을 떼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폐암이 포함된 이 폐엽을 통째로 잘라내는 폐엽절제술, 그리고 폐엽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작지만 이 작은 구역을 잘라서 폐활량을 조금 보존하고자 하는 구역절제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으로 섰을 때 이 측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의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좌폐는, 왼쪽 폐는 상엽과 하엽의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폐엽은 여기 색깔로 구분이 되는 여러 개의 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폐 구역은 서로 다른 기관지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혈관이 연결이 되어서 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폐암 수술에 있어서 이 폐 구역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왼쪽 폐를 보면은 물론 이제 환경적인 영향과 담배 영향으로 이렇게 폐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구역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균일하게 보입니다. 왼쪽 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상엽과 하엽이 그냥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가 CT를 보고 그 폐암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추정을 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 전에 이제 3D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 빈센트 병원에서는 최근에 약 한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신규 장비로 시냅스 3D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절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수술 합병증 감소의 그런 효과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상엽의 이 간유래 음영을 가진 환자입니다. 이 절제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폐활량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절제 방법을 고려하였는데, 쐐기절제술로는 너무 절제의 범위가 좀 작고, 이런 간유래 음영을 자르기 위해서 우상엽을 다 자르기는 좀 폐활량이 좀 아까워서 저희는 이제 폐활량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범위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역절제술을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수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CT에서 보이는 그 위치를 머릿속으로 추정을 해서 폐를 절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3D 시냅스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 CT 데이터를 3D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폐엽과 폐 구엽을 이렇게 색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아마 폐암은 이쪽쯤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암을 3차원적으로 기관지의 그런 위치와 함께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예측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이 폐암이 적절한 마진을 가지고 자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자른 단면으로부터 이 폐암이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는가까지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폐암을 최소한의 그런 폐활량의 감소를 가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자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하엽의 이제 오른쪽에 이 정도의 폐 결절이 있었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또 시냅스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로 이제 재구성을 하였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먹여지면서 이 폐의 옆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폐암의 위치를 역시 기관지의 위치와 함께 우리가 직관적으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았고, 역시 폐활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면은 입체적으로 이 정도를 자르면은 우리가 이 폐암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또 잘라야 되는지, 막상 실제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폐 결절은 폐 안에 있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폐 표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폐암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왼쪽에 하엽에 있는 폐암이었고,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서 이 폐 결절의 옆에까지 들어가서 이 염색약을 뿌려주게 되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경을 보면서 가느다란 광이 들어가서 이 폐에 이렇게 염색약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수술방에서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런 염색이 뿌려지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이제 폐암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요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폐를 이제 구역절제술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자르고 해서 이제 요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폐를 자동공학기를 이용해서 잘라내서 최소한의 폐를 잘라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차례인데요. 폐암 수술의 이제 접근 방법은 우리가 개흉 수술, 흉곽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흉에서 흉곽경,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로 점점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흉 수술은 우리가 옆구리를 한 뼘 이상 열기 때문에 손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이제 눈을 사용해서 병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고, 복잡하고 좀 어려운 수술에서 개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수술 같은 그런 어려운 수술을 할 때도 이렇게 개흉을 한 뼘 이상 열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흉곽경 수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흉곽경 수술은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뚫고, 예전에 한 뼘 이상 이렇게 열었던 그런 절개를 피하고 구멍을 내서 기구를 이제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기구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수술 장면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비추게 되고, 어시스트와 이제 집도의가 기구를 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폐암을 절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구들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직선인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단점이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 현재까지도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수술이 흉곽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봇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우리가 이렇게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 로봇팔을 세팅하는 과정이고, 이 로봇팔이 세팅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콘솔에 앉아서 로봇팔을 조정하게 되고, 이제 어시스트는 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제가 콘솔에 앉아 있고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멀리서 조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제가 이제 그 로봇팔을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실제로 수술이 집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팔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시스트는 이렇게 별로 할 게 없이 보통 이제 구경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 시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개용을 통해서 우리가 농균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 손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가서 폐에 있는 그런 껍질을 농균을 벗기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흉곽이용 수술은 역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의 내용을 보고 폐암을 절제하는데 이제 직선에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은 역시 카메라를 이용하지만 조금 더 확대된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손과 같은 그런 다양한 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자동공학기도 굉장히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절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로봇팔은 이렇게 사람의 손과 같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더 가까이서 이렇게 안전하게 주변 구조물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로봇 수술은 지금까지 이제 널리 이용된 흉곽경 수술에 비해서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가 좋고, 정교한 박림이 절제가 가능해서 우리가 숙련된 집도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흉곽경 수술보다 우수하고, 그 피부와 근육을 절제해야 되는 개용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여서 환자가 좀 더 빨리 거동을 하고 더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복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폐암 수술의 로봇 적용은 우리가 3D 입체 영상, 그리고 다관절 로봇팔, 그리고 이제 집도의 손떨림이 방지가 되고, 그다음 형광 이미징 기능을 사용해서 절제 범위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집도의의 피로도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늑간 간격이 넓은 아래쪽에 로봇팔을 위치시킴으로써 수술 부위의 통증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폐 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로봇 수술을 하였고, 하는 과정에 형광 이미징 영상을 통해서 절제면을 형광 이미징으로 표시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아래쪽 폐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간유림명이 있었고, 이 간유림명을 수술하기 위해서 구역 절제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폐 표면에서 이렇게 이 염색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봇팔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이 주변 구조물과 혈관을 이렇게 박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구조물을 이렇게 좀 더 카메라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수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폐암의 폐뿐만 아니라 주변의 림파절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 이미징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 잘라야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형광 조형 물질을 집어넣고 로봇 형광 이미징을 키면은 이렇게 형광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라야 될 부분은 형광 이미징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까만 부분이어서, 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동공학기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하고 쉽게 폐암의 부분적인 구역 절제술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CT를 보고 위치를 가늠해서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왼쪽에 좌하엽에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분절을 잘라내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84세 남자분으로 이 흉벽을 좀 침범하고 있었고 임파절 전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폐활량이 좀 많이 안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폐엽을 다 자르기도 좀 힘들었고 폐 구역을 절제하기보다는 이 폐암이 있는 부분만 좀 절제하는 쐐기 절제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흉벽이 이렇게 폐암에 있어서 깊게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흉곽경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고 개용으로 하기에는 환자분의 나이와 폐활량을 고려했을 때 좀 적절하지 않아서 로봇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폐암은 흉벽에 3번, 4번, 5번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로봇팔 이용해서 안전하게 흉벽에 닿아 있는 폐암을 절제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흉곽경을 이용한다면 흉곽경은 직선적인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그런 것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의 장점을 이용한 그 흉곽 침범 폐암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흉벽에서 좀 폐암을 안전하게 이렇게 다 떼고 나서 여기 이제 보이는 이 폐암을 자동공학기를 이용해서 쐐기 절제술을 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파절을 또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임파절이 굉장히 확대돼서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신경 손상을 좀 줄이면서 신경을 피해서 임파절을 좀 더 자세하게 자를 수 있다라는 또 부가적인 또 장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파절 절제술과 폐암의 폐의 이제 쐐기 절제술을 마치고 환자분은 이 흉벽에 침범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고 현재까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폐암의 최신 수술 기법인 시냅스 3D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 중에 폐암의 위치 표시 그리고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최신 수술 기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수술이 행해질 것 같고 저희 성빈센의 병원 이런 모든 최신 수술 기법을 사용해서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여러 폐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